자, 우리 세 번째 세계사 시간 시작할게. 세 번째 세계사 시간에는 프랑스 혁명을 배울 거야. 자,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을 보면, 자, 배경, 여러 가지가 있지, 그치? 자, 첫 번째,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그래갖고, 당시 프랑스에는 신분이 총 3개야. 1신분, 2신분, 3신분. 얘는 성직자, 얘는 귀족, 얘는 일반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가 차지하는 비율이 2%야. 인구의 2%인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등이 약 99%라고. 나머지 98%가 1%의 재산을 가지고 산다고. 이게 굉장히 부조리하잖아. 그치? 요런 상황에서 이제 시민 계급은 점차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얘네들이 성장을 하려고 하면 얘네들이 당연히 방해를 했겠지. 규제를 받은 거야. 하지만 이런 시민들의 의식 같은 건 굉장히 더더욱 성장하기 시작을 했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저 먼 나라 미국에서는 혁명이 성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혁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프랑스도 영국이랑 계속 전쟁을 벌였잖아.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거야. 왕실도 사치를 많이 하고, 그리고 미국 혁명 도와줬다 그랬잖아. 도와줄 때 그냥 도와주겠니? 돈도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재정이 악화된 거야. 재정이. 돈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뭐가 발생하냐? 이제 정부가 보조지세라는 걸 요구해. 세금을 더 걷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귀족이 이거 너네 맘대로 세금 걷으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전국 신분회를 소집하기 시작해. 이 전국 신분회, 이 프랑스의 이 전국 신분회를 다른 말로 삼부회라고 우리가 들어봤을 거야. 이걸 소집하는 거야. 1신분, 2신분, 3신분. 이거를 싹 다 소집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이 세금을 거둘지 말지 선택하자. 이 귀족이 원하는 건 뭐야? 세금 더 걷지 말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삼부회를 소집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삼부회가 이제 투표를 할 거 아니야. 보조지세를 찬성할지 반대할지. 근데 이 표결 문제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 표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신분별 투표예요. 신분별 투표. 예를 들면 이 1계급에 100명이 있고 여기 100명이 있고 3계급에 100명이 있어. 근데 얘네 둘은 같은 팀이잖아. 그치? 다 귀족이니까 같은 팀이잖아. 근데 신분별로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얘네가 찬성하면 찬성 한 표가 되는 거야. 얘네가 찬성하면 또 찬성 한 표. 그럼 얘네가 투표 하나 많아? 이미 끝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표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제3신분이 국민의회를 결성해.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일단 신분별 투표 폐지. 그 다음에 머릿수 증대. 예를 들면 지금 1계급, 2계급 다 합쳐서 200명이잖아. 그러면 3계급은 200명으로 늘려줘야 된다. 그래야 최소한 동점 된다 이거야. 머릿수를 증대하고 신분별 투표가 아니라 머릿수 투표를 주장을 해. 신분별 투표는 다시 설명하면 예를 들면 제 1계급에서 100명이 있는데 찬성 51에 반대 49야. 그러면 찬성 51표가 다수잖아. 그러니까 1계급은 전체가 찬성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야. 이게 신분별 투표야. 근데 머릿수 투표는 뭐야? 말 그대로 머릿수 투표하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100명, 100명, 200명이라고 치면 200명이 다 찬성. 근데 여기는 뭐 30명 반대, 70명 찬성. 여기는 30명 찬성, 70명 반대. 이래버리면 찬성은 총 300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명수로 따지자는 거야. 신분별로 따지지 말고.
이런 걸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는 걸 선언해. 이 제3신분들이, 즉 국민의회가. 그러니까 왕이 국민의회를 탄압하기 시작하고 이거에 못 이긴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본격적인 혁명이 시작이 된다는 거지. 감옥이라는 거는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이야. 국가가 국민들한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 같은 게 다 감옥에 가두는 거잖아. 근데 그런 국가의 시스템을 상징하는 감옥을 습격한 거야. 시민들이.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야. 제3신분이 국민의회를 만들었다고 그랬지. 자, 그래서 이 국민의회 시대 때는 일단 봉건제도가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는 인권선언이 발표가 돼. 미국 혁명할 때 그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듯이 여기서 발표된 거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야. 이거를 인권선언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인간과 시민을 구분해 놓았다라는 거야. 야, 인간이면 똑같은 인간이지. 왜 프랑스 사람들은 인간과 시민을 구분해 놓았을까? 그러면 인간과 시민 중에 무엇이 더 중요했을까? 당시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에게는 시민이 더 중요한 거야, 시민이. 인간 중에서도 조금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인간과 시민을 구분을 하고 그 중에서도 시민을 강조한 게 바로 프랑스 혁명의 성격이야. 그래서 이 인권선언 있잖아. 여기에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시민의 소유권, 재산권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해. 그게 이 인권선언이라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는 이러한 이름에서 나타난다는 거지. 애초에 인간과 시민을 구분해 놓았으니까. 소유권 강조한 게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이제 법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게 91년 헌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91년 헌법의 내용은 이렇게 돼. 단원제,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 그리고 여기 보면 재산에 따라서 시민을 능동적, 수동적 시민으로 분류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능동적 시민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한다. 이걸 통해서도 왜 인권선언이 인간과 시민을 구분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왜 소유권과 재산권을 강조했는지를 알 수 있겠지. 돈이 짱이야. 그래서 이때도 혁명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재산에 따라서 이제 시민을 분류하고 돈 많은 능동적 시민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91년에 만든 국민의회가 만든 91년 헌법. 이 헌법을 집행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를 입법의회라 불러. 그런데 이렇게 프랑스에서 자유와 평등을 위한 혁명이 발생했어. 그러면 그 주변의 국가들은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겠지. 왜냐면 그 주변의 국가는 아직도 왕 중심의 국가야. 근데 주변에서 왕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국가가 탄생하면 자기 국가한테도 영향이 미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을 막고자 다른 국가들이 개입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이 대프랑스 동맹을 체결해. 즉 프랑스랑 대결하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입법의회도 이런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에게 선전포고를 해.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게 하지. 근데 전쟁을 하면 안 그래도 프랑스 입장에서는 혁명 때문에 프랑스 내에서도 상황이 안 좋은데 다른 나라랑 전쟁하려고 하니까 더 상황이 안 좋겠지. 그러면서 물가도 상승하고 식량도 부족해져. 그러니까 이 8월에 민중봉기가 발생하는데 이 8월의 민중봉기는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 상퀼로트라고 해서 상퀼로트 얘는 이제 이 퀼로트라는 세 글자 있지. 퀼로트라는 세 글자는 반바지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당시에는 잘 사는 귀족들만 반바지를 입을 수 있었어. 근데 상퀼로트는 뭐냐면
반바지를 입지 못한 사람, 즉 긴 바지를 입는 사람을 상킬로트라고 불러. 그래서 킬로트는 귀족, 잘 사는 사람을 얘기하고 상킬로트는 잘 살지 못하는 일반 민중을 얘기하는데, 이런 상킬로트, 일반 민중들이 8월에 대규모 봉기를 일으킨 거야. 더 이상 못 살겠다. 혁명도 혁명이지만 전쟁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민중봉기를 일으켰고, 그래서 이 결과 왕권 정지되고, 지금 91년도에 만든 헌법 이거 너무 쓰레기다. 이거 헌법 바꿔라. 라고 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공회라는 게 만들어져. 그래서 이 국민공회 시대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국민공회 때는 일단 공화정을 선포해. 공화정. 여기서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잖아. 여기서 공화정으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자코뱅파의 주도로 루이 16세가 처형당해. 자코뱅파가 뭔지는 내가 이따가 알려줄게. 어쨌든 루이 16세가 이때 죽는 거야. 국민공회 시대 때 루이 16세가 처형당해, 단두대에서. 그 다음에 다시 헌법을 만드는데 그 헌법이 93년 헌법이야. 자, 아까 91년 헌법이 쓰레기다 라고 해서 국민공회가 소집이 되었고, 그 국민공회가 만든 게 93년 헌법이야. 그 내용은 뭐 이런 게 있어. 봉건적인 공납을 무상 폐지한다. 91년 헌법에서는 봉건적 공납, 즉 옛날부터 이제 아직 남아 있었던 봉건적인 그런 세금 제도를 유상으로 폐지했어요. 유상으로. 돈 받고 폐지했다고. 근데 여기서는 다시 무상으로 폐지하고 보통선거제, 그리고 생존권과 노동권을 규정했다. 왜? 여기서는 재산에 따라서 시민을 이렇게 구분하고 돈 있는 사람한테만 좋은 거 줬잖아. 이게 이제 별로였던 거야. 그래서 이 93년 헌법에서는 선거도 보통선거 누구나 다 선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잘 못 사는 사람 생존권, 노동권 이런 거 규정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공포정치가 실시가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혁명적인 내용을 실행에 옮기려면 한 사람이 주도해서 이제 빡세게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공포정치가 실시되었고, 이거를 이끈 사람이 로베스 피에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로베스 피에르의 공포정치라고 부르지. 자, 그런데 이런 공포정치의 반발로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발생해. 그래서 이제 테르미도르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 프랑스 달력 그 이름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1월, 2월, 3월 그 이걸 영어로는 제뉴얼이, 페브러리, 마치 이렇게 부르잖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 테르미도르도 이제 그 어떤 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제 그 달에 뭐 반동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걸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부르고, 결국에는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당하면서 이 로베스피에르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혁명재판소, 공안위원회 이런 거 다 축소 혹은 해산되고, 통제 경제도 포기. 그리고 이제 95년 헌법을 다시 만들어. 여기선 다시 제한 선거야. 아까 보통 선거였지? 다시 제한 선거. 있는 사람만 선거하는 거야. 그리고 양원제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5명의 총재가 이제 주도가 돼서 이제 총재 정치를 이끌어 가는데, 그 속에서 5명의 총재 중 한 명이었던 나폴레옹이 쿠데타 일으키면서 얘가 이제 집권하게 된다. 라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끝나게 되는데, 이 프랑스 혁명은 내용이 굉장히 많고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만큼 순서를 다 알아둬야 돼. 근데 그 순서를 알아둘 때 핵심적인 순서는 뭐냐면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순으로 이제 역사가 흘러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국민공회야. 그 다음이 국민의회고, 그 다음에 입법의회. 이 순으로 우리가 조금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의 내용을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결과. 프랑스 혁명 성공.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이념의 자유평등 박애, 이런 게 다른 나라에 전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시민들도 우리도 프랑스처럼 저렇게 자유롭고 싶다 이러면서 많은 혁명들이 발생했겠지. 그 다음에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고 민주주의 발전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테니스 코트 서약의 내용이 뭔지. 자신들이 원하는 헌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해산하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야. 시민들이. 그 다음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봐봐. 소유권은 신성한 권리다. 그러니까 재산 있는 사람 거 재산 건드리면 안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바렌 사건이라고 있는데 바렌 사건은 왕이 토끼다가 잡힌 거야. 여기 보면 91년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그 입법의회가 만들어지기 전이거든. 입법의회. 그 전에 이제 보면 입법의회가 만들어지기 요 시기야. 요 시기. 이 시기 때 이제 바렌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게 왕이 프랑스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다가 잡힌 거.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이제 화가 났겠지. 그래서 이런 8월 민중몽기도 발생한 거지. 그 다음에 공포 정치는 이제 이 로베스피에르의 주도하에 이제 뭔가 독재 정치를 이끌려고 했던 게 공포 정치고, 내용으로는 공안위원회 강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로베스피에르 중심의 정치를 이제 반대하려고 하면 이제 뭐 우리나라 따지면 너 빨갱이지 라고 하면서 이제 잡아가는 거. 그게 공안위원회 같은 거.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국민 총동원령. 그리고 이런 공납 무상폐지, 통제 가격. 지금 전쟁 중이야. 전쟁 중이니까 가격을 국가가 통제해서 경제를 장악하는 거야. 그리고 혁명 재판소. 이제 혁명을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뭔가 필요한 결단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재판에서 뭐 사형시키고 뭐 이런 거야. 이런 공포 정치를 펼친 거지. 그리고 이제 91년 헌법, 93, 95년 헌법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그렇구만. 그리고 아까 자코뱅파랑 지롱드파가 나왔을 텐데, 일단 이 자코뱅파랑 지롱드파의 성격이 어떠냐면, 이 지롱드파는 잘 사는 사람들, 자코뱅은 못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코뱅과 지롱드 중에 누가 더 급진적이었을까? 누가 더 성격이 강했을까? 잘 사는 사람이 급하니 못 사는 사람이 급하니? 못 사는 사람이 급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자코뱅파를 보통 급진파라고 부르고 여기를 온건파라고 보통 불러. 요런 이제 특징이 있는 게 자코뱅파랑 지롱드파인데, 자, 이 프랑스 혁명 주도 세력의 변천을 맨 처음에 보면, 맨 처음에 국가를 위하는 애국파가 있었어. 얘네는 시민이야, 시민. 이 시민이 중심이 돼서 프랑스 혁명을 시작한 거잖아. 그래서 애국파 중심으로 혁명이 시작되다가 얘네들이 나뉘어. 급진파랑 온건파랑. 야, 이거 혁명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어? 아니야, 급하게 해야지. 이렇게 파가 나뉘었다고. 근데 바스티유 감옥, 그러니까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이 온건파가 떨어져 나가. 감옥을 습격했다라는 거는 급진파 성격이 강하잖아. 그래서 얘가 떨어져 나가고 얘가 이제 뭐 주도 세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급진 세력파 안에서도 공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처음에는 이펀주의가 힘을 얻어. 우리 여기 이펀 의회 때 이펀파가 이제 힘을 얻었거든. 애초에 이제 자, 우리가 국민 의회 다음에 이펀 의회로 넘어가잖아. 요때는 이 이펀파가 힘이 강력했다고. 그러니까 이펀 의회가 됐겠지. 그리고 이펀 군주제였잖아. 이펀 의회 때는. 그런데 요때 이제 8월 민중몽이 발생하면서 이제 국민 공회로 넘어가잖아. 그래서 이 국민 공회로 넘어가면서 이펀파가 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공화파로 이제 넘어가. 그 다음에 공화파 안에서는 또 자코뱅파, 지롱드파가 나뉘어. 얘네들이 추구하는 성격은 이렇게 달랐지. 그런데 이 국민공회 때 자코뱅파가 이제 득세를 했지. 이 자코뱅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로베스피에르. 얘가 득세하면서 당연히 자코뱅파가 힘을 얻었겠지. 그런데 이런 로베스피에르 중심의 자코뱅파 중심의
공포 정치에 대해서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발생해서 로베스피에르 처형되면서 자코뱅파가 무너지고 다시 지롱드파가 이제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주도 세력의 변천도 우리가 알아두면 혁명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아. 혁명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뭐 자코뱅파, 지롱드파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프랑스 혁명을 지금 나랑 배웠는데 이거 한 번 듣고 이해하면 천재야. 한 번 듣고 절대 이해 못 하거든? 그래서 여러 번 들으면서 여러 번 이제 복습을 하다 보면 아, 이 퍼즐은 여기 퍼즐에 맞춰지는구나. 그리고 여기 퍼즐에서는 이거 중심으로 내가 암기를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문제를 몇 개 풀다 보면 아, 알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프랑스 혁명 배경은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되고 핵심은 재정 악화야.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 거두려고 세금 걷자 하다가 이제 혁명이 시작이 된 거지. 그래서 국민의회 때는 어땠고 그 다음에 입법, 국민공회 때는 어땠는지 그래서 핵심적인 이제 사건들만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하면 쓱쓱쓱쓱 지워버리고 싹쓱싹쓱싹 아 이거 지우는 것도 참 힘드네. 범위가 작아갖고 자 키워드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자면 일단 바스티유 감옥 습격 이거 알아야 돼. 아 테니스 코트 서약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인권선언 세 번째 그 다음에 91년 헌법 네 번째 그 다음에 8월 민중봉기 그 다음에 공포정치 테르미드르의 반동 요거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중심으로 좌우 앞뒤로 살을 조금씩 붙여가면서 공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키워드들이 어디 의회에 속하는지 예를 들면 인권선언 91년 헌법은 국민의회에 속하는 거고 8월 민중봉기는 입법의회 그리고 공포정치 이거는 국민공회에 속한다. 요 정도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아. 그 나머지는 너희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알아두면 굉장히 혁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자, 여기까지가 프랑스 혁명이고 프랑스 혁명의 결과 아까 뭐라 그랬어?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집권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끝난 다음에 나폴레옹 중심으로 프랑스가 운영이 되는데 그 나폴레옹 시대 때는 어떠했는지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공부하자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마침 8시 50분부터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솔직히 힘들지.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 다음 시간에 나폴레옹 시대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온라인 수업이 4월 27일까지잖아. 그치? 4월 27일까지면 화요일까지네?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은 수업이 진행되는 거잖아. 학교에서.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1교시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수요일, 목요일은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는 걸로 일단은 그 중간에 또 뭐 바뀌면 또 바뀌는 대로 또 카톡에 공지를 할게. 그리고 목요일 날 발표를 준비해와. 우리 원래 발표 준비했던 그 3명 있잖아. 그 3명 29일 날 발표하는 걸로. 알겠지? 그래서 29일 날 3명 꼭 발표 준비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 3명 누군지는 본인들이 알겠지? 원래 이제 22일 날 발표를 해야 됐던 그 사람들이 29일 날 발표하는 거야. 그 29일 날 발표하는 친구들 은빈이가 더 정리해서 한 번 더 공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나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3명 누군지 공지를 다시 한번 해줄게. 본인이 다 알겠지만 그래서 29일 목요일 날은 3명이 발표하는 걸로.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보자. 알았지? 자, 고생했어.